제가 정확히 언제부터 영화를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성룡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성룡이 굉장히 유명했죠. 영화가 일단 재밌었잖아요. 다른 아이들보다 제가 영화를 조금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고 비디오 대여점도 굉장히 많이 갔죠. 거기 주인 아저씨랑 친했어요. 되게 자주 가가지고 헐리우드 대작 영화가 하나 나왔다 이러면은 비디오 가게에서 한 20개, 30개 40개 한 영화 비디오를 이렇게 많이 막 들고 왔었거든요. 그런데도 들어오면은 바로 전부 다 대여가 됐었어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비디오 가게 아저씨랑 친하니까 미리 예약을 하고 영화를 봤죠. 그때 정말 기뻤습니다. 새 영화가 딱 나와가지고 비디오로 영화를 딱 보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때는 아마 커서 비디오 가게 주인이 되면 좋을 것 같아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죠. 뭐 비디오 가게는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를 못 보는 그런 초등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계속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좋아하면 자기가 하고 싶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만든 문집인데 이 문집에 보면은 장래희망을 막 적잖아요.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이 영화 배우 감독이에요. 제가 배우는 왜 생각한지 모르겠는데 배우는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감독은 계속 생각을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해봐야겠다 하면서 간 곳이 서점이었어요. 서점에 가니까 영화 잡지들이 막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영화 정보를 얻던 곳은 비디오 대여점에 가면은 달달이 나오는 비디오 정보북 같은 게 있어요. 뭐 이런 정보북 같은 게 있는데 맥라이언이 있죠. 맥라이언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좋아하던 여배우가 맥라이언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제목이 프렌치 키스라는 영화일 거예요. 이런 정보북을 보면서 영화 정보를 습득을 하고 새로운 영화를 찾았는데 중학생이 되니까 뭔가 조금 더 고급 정보를 얻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영화 잡지라는 걸 사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영화 잡지가 스크린하고 로드쇼, 키노라는 세 잡지가 있었어요. 다른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프리미어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잡지를 살지 모르잖아요. 처음 봤으니까. 어린 마음에 부록을 더 많이 주는 잡지를 사자. 그 당시에 잡지를 사면은 브로마이드 같은 부록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 로드쇼라는 잡지를 보니까 부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제가 샀던 잡지예요. 1995년 12월 잡지입니다. 이 잡지의 부록 5가지를 보면은 96년 스타 캘린더, 미니 캘린더, 오리지널 포스터, 007 골든아이, 트래프, 대형 브로마이드, 맥라이언, 브래드 피트. 아마 제가 맥라이언 브로마이드가 있는 거 보고 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부록이 굉장히 푸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샀고요. 이 로드쇼라는 잡지하고 스크린이라는 잡지는 뭔가 조금 상업적인 잡지, 그리고 키노라는 잡지는 뭔가 작가주의, 예술 이런 거에 가까운 그런 잡지였어요. 근데 로드쇼에도 괜찮은 글이 많이 있었어요. 키노라는 잡지를 제가 안 본 건 아닙니다. 키노라는 잡지도 꾸준히 봤고요. 항상 이 로드쇼는 달달이 나오면은 바로바로 사고, 이 키노라는 잡지는 과월호 를 샀어요. 그 당시에 부산의 남포동이라는 곳에 가면 영화 잡지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과월호 잡지를 저렴하게 파는 곳이 있었어요. 잡지 표지를 이렇게 반을 딱 잘라가지고 팔더라고요. 정확히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그것도 같이 읽었어요. 근데 사실 키노 글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는 못했지만 무조건 읽었어요. 그냥 이해는 안 돼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영화들을 알게 되고 뭐 헐리우드 대작 영화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본 영화들이 정말 많아요. 중학교 2학년 때 2학년 아마 지나고 방학 동안에 영화를 본 것들이 막 있어요. 이번 방학 동안 정말 영화를 많이 봤다. 아마 TV에서 본 것까지 100편 가까이 될 것 같아. 몇 작품 적어보면 시민 케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브로드웨이를 쏴라, 안개 속의 풍경, 크리스마스 악몽, 페이스 오브, 몬트리올 예수, 이창, 로프, 복수열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영화를 그때 어떻게 봤냐면 일단 비디오 대여점에서 많이 봤고 TV에서 하는 영화를 무조건 다 봤습니다. KBS 토요 영화, MBC 주말의 영화, EBS 일요 시네마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TV에서 하는 영화는 무조건 다 봤어요. 그리고 명절 때 되면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오후 2시에 KBS랑 MBC랑 동시에 영화를 방영한다 이러면은 하나는 녹화를 해요. 하나는 그냥 할 때 보고 그 다음에 녹화한 거를 또 보고 약간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TV 하는 영화는 전부 다 봐야 된다. 그리고 중학교 때 학교를 끝나고 제가 집을 막 뛰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게 학교가 싫어서 막 도망치듯이 뛰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든 집에 빨리 도착해서 아까운 시간에 영화를 한 편이라도 더 보고 싶어가지고 막 뛰어가서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극장도 많이 갔죠. 부산에 이제 남포동이라는 곳이 극장의 중심지였는데 남포동을 굉장히 자주 갔어요. 거기서 굉장히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부산에서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라고. 지금도 뭐 잘 하고 있죠.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때부터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 평소에 잘 못 보는 영화 같은 것들, 그런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영화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영화가 끝나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박찬욱 감독 같은 경우도 초기에 영화제
영화제에 이제 참석을 했어요. 아마 3인조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당시에 톱스타였던 김민종 씨하고 정성경 씨가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들고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인을 받기도 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에 관련된 모든 거는 보고 수집하고 쓰고 읽고 뭐 다 했습니다, 진짜. 그러다가 이제 영화를 진짜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까지 이제 다 다다랐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뭐 부산 청소년 영화 캠프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영화 만들기. 보시면은 부산 영상미디어센터라는 곳에서 했는데 뭐 지금은 없어진 곳이겠죠, 당연히. 이제 영화를 실제로 만들어 봤는데 저는 감독은 못했어요. 감독은 못하고 그냥 촬영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이 영화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목이 아직 기억나는데 여름의 선물? 뭐 그런 거였어요. 이게 약간 방황하는 청소년이 가출을 하고 음악을 하고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영화를 만드는 작업에도 한번 참석을 해보고 뭔가 내가 영화를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죠. 고등학교 때는 영화보다 음악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한뮤직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를 매달 또 사모았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중고나라에 다 팔았어요, 예전에. 아까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남포동에 가면은 잡지만 파는 게 아니라 옛날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제가 로드쇼 영화 잡지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달에 호러 영화 특집이 있었어요. 호러 영화에 대해서 역사, 유명한 감독, 유명한 영화 이런 것들을 쫙 나열한 그런 기사였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호러 영화에 굉장히 큰 팬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제가 볼 수 있는 호러 영화를 다 찾아봤어요. 근데 남포동에 리어카에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파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리어카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샀었어요. 고무인간의 최후. 이게 누구 영화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피터 잭슨 영화예요. 피터 잭슨. 반지의 제왕 찍은 그분의 데뷔작이에요. 약간 전설적인 그런 데뷔작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전설적인데 촬영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는데 그냥 주변 사람들 데리고 막 찍고 해가지고 그리고 내용이 약간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병맛 영화입니다. 뒤에 읽어보니까 뭐 이래요. 지구의 신선한 버거 고기를 구하러 왔다.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경악의 소름 끼치는 체험. 인간 잔인성의 무한대를 밝힌다. 뭐 그 정도로 잔인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왜냐면 되게 분장이나 특수효과나 이런 게 허접하거든요. 근데 이 허접한 맛으로 보는 영화거든요. 그 당시 어릴 때 느낌으로는 약간 충격적이었죠. 이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또 비디오 테이프를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집에. 소장 욕구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비디오 테이프 모으는데 굉장히 열을 올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폐업한 비디오 가게가 있다. 그럼 그냥 무조건 내렸어요. 거기가 목적지도 아닌데 거기로 가서 제가 보고 싶던 영화, 제가 소장하고 싶던 영화를 구입을 했죠. 폐업하는 비디오 가게에서는 비디오를 되게 저렴하게 팔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비디오 테이프도 많이 사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영화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고 그렇게 자랐는데 갑자기 스페인어과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름이 스페인어과가 아니라 서바나어과였어요. 서바나어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다가 갔어요. 점수 맞춰가지고. 그런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스페인어과를 갔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니까 당연히 적응을 못했겠죠. 1학년 1학기 때 시험을 치면은 막 빵점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 메꾼다고 나중에 좀 고생을 했었는데 학교 들어가자마자 학교를 별로 안 다니고 싶었어요. 내가 배우고 싶어 하던 게 아니니까 당연히 공부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1학년 1학기 들어가자마자 학교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만 하고 이제 꾸역꾸역 다녔죠. 그러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때 아마 여행의 재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하기로 하고 군대를 전역하고 새로운 마음이 또 들잖아요. 군대를 전역하면. 그래서 내가 하고 싶던 영화를 계속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하다가 부산에 시나리오 교육원 뭐 이런 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먼저 좀 배워보자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학교 복학하기 전에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때를 이용해서 시나리오 공부를 했던 거죠. 사실 시나리오가 뭐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혼자 뭘 하는 것보다 뭔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보고 할 수 있으니까 그곳을 일단 갔습니다. 거기서 시나리오라는 거를 이제 처음 써보게 되고 또 비슷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뭔가
해보고 싶은 의욕이 다시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게 아마 한 5개월인가 6개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공부를 좀 하고 영화에 관련된 책도 많이 봤죠. 그래서 집에 아직까지 예전에 샀던 영화 관련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하고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을 하기로 하고 거기에 계신 다른 분이 배우를 해주기로 하고 다른 친구가 촬영을 도와주고 그리고 다른 배우분도 어떻게 해서 구해서 영화를 한 편 찍었습니다. 제목이 안녕미미라는 영화였고요. 내용이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남자하고 여자가 주인공이고 남자가 죽은 여자친구를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 여자를 살리게 되는, 그런데 약간의 반전이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분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영화 아이디어를 짜고 콘티를 그리고 뭐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만든 영화로 부산에 있던 작은 영상제, 대학에서 주최하던 어떤 영상제 이런 곳에 출품을 막 해봤어요. 첫 번째 출품했던 부산 영상제라는 곳에서 상을 또 받았습니다. 네, 뭐 이런 상을 받았고요. 칸느 영화제 그랑프리 그런 트로피는 아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트로피겠죠. 그때 아마 상금으로 10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하고 뭐 회식도 하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계속하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영화까지 찍었습니다. 그냥 친구들하고. 근데 정말 별로였어요. 지금 봐도 별로고,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든다는 게 어렵잖아요. 만약에 제 혼자 만들 수 있으면은 괜찮은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모아야 되잖아요. 배우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영화를 찍고 싶은지 그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찍고 싶은 영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찍고 싶은 영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있으면은 찍겠는데 제가 찍고 싶다고 생각되는 영화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화를 그만 찍게 되었고 학교를 복학을 했죠. 그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사람들을 모아서 영화를 찍고 하는 게 그 과정들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학교를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다니는 학교를 그만두고 영화 학교를 들어가자 그런 생각을 해서 제일 유명한 영화 교육기관 중에 하나인 한예종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스페인어 전공 수업은 아예 안 듣고 교양 수업만 다 들었습니다. 그 교양 수업도 영화에 관련된 교양 수업만 막 들었어요. 왜냐면 한예종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거의 뭐 수능 시험 비슷하게 영어 시험도 있고 어떤 예술이나 영화에 대한 상식을 체크하는 그런 시험도 있고 시나리오 비슷한 거를 직접 써봐야 되는 그런 시험도 있고 마지막에 면접까지 쉽지만은 않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준비를 하고 시험을 쳤죠. 아마 1차를 붙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면접만 남았었는데 면접을 제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 이후로 이제 학교를 또 다니면서 영화 아카데미라는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학비도 싸고 1년 교육 과정인데 굉장히 빡세게 정말 영화에 필요한 모든 걸 가르치는 뭐 그런 교육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지원을 했어요. 거기는 이제 지원하려면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찍은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영화를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2번 지원을 했어요. 근데 2번 다 떨어졌어요. 어디 지원을 했는데 떨어지고 하다 보면 또 의욕이 상실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상실이 됐고 고민이 많았죠. 뭘 해야 되나, 학교를 졸업할 때는 다가오고 뭘 해야 되나. 그러다가 4학년 때 멕시코를 갔습니다. 파견 학생이라고 있었는데 반년 동안 스페인어 공부를 멕시코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기억이 굉장히 좋았어요. 멕시코에서 여행도 많이 했거든요. 멕시코 국내 여행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여행 기억이 정말 좋았어요. 첫 번째 유럽 여행 간 기억도 좋았지만 그때 했던 멕시코 여행 기억이 너무 좋아서 여행을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정말 졸업할 때가 다 된 거죠. 그때까지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취업을 할지 아니면 영화를 계속 해볼지. 마지막까지 스페인어 관련된 어떤 회사에 이력서를 넣기도 하고 영화사의 연출부 제작부를 모집하는 데 이력서를 넣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지원했던 영화가 에자라는 영화였는데 그 에자의 제작부에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붙었어요. 전화 와가지고 같이 일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뭐 내일까지 답을 달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도 고민을 많이 했죠. 제가 영화를 막 공부하고 할 때 좀 친해졌던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영화 연출부 제작부 이런 걸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한테 약간 상담을 했죠. 영화 제작부에 붙었는데 이걸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을 좀 하는 게 나을까요? 근데 그때 했던 얘기가 기억나는 게 영화 제작부는 영화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장의 청소부래요. 그러니까 사실 영화 연출부 제작부를 한다고 영화 감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주 옛날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연출부부터 시작해서 세컨, 퍼스트, 조감독, 감독 뭐 이렇게 하나하나 밟아가는 그런 단계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제작부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을 하기로 했죠. 스페인어 관련된 어떤 직업을 갖게 되었고 계속해서 그쪽 일을 했습니다. 거의 2년 전까지죠. 제가 지금 백수가 된 지 2년 됐거든요. 제가 해외에서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행할 때 좋은 기분, 그래서 항상 장기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1년 장기 여행. 그 생각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있었거든요. 그걸 실행한 게 이제 이번에 세계 여행을 갔던 거고, 그래서 거의 1년을 채우고 왔던 거고, 제가 그 당시에 여행을 갈 때쯤에는 이미 여행을 많이 가봤고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이런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유튜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1년간의 세계여행을 출발하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어쩌면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사실 영상을 찍고 하는 게 제가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영화도 만들어 보고 학교 다닐 때 공모전 같은 데 지원을 해가지고 또 상을 받은 적도 있어요. 예전에는 UCC라고 했는데 경찰청 주최 영상전에서 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영상을 이전에 찍어 봤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고, 편집도 해봤기 때문에 해봤던 걸 하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어릴 때부터 영화를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영상이란 걸 좋아하게 됐고, 근데 일반적인 영화 같은 경우에 혼자 찍을 수가 없는데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혼자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냥 카메라만 있으면 지금처럼 누르기만 하면 바로 찍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간편하게 내가 좋아하는 영화 비슷한 거를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굉장히 침체기인 게, 원래 유튜브를 뭐 포기는 아니지만 약간 쉬면서 일을 또 하려고 했어요. 일을 하기로 했는데 그놈의 바이러스 때문에 일을 못 하게 됐고,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기로 했던 일을. 왜냐면 해외에서 하기로 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제 영상이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이 유튜브를 계속 할지도 모르겠고, 유튜브를 한다고 해도 어떤 주제로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지금 집에 온 지 거의 3개월이 넘었는데 첫 한 달은 뭐 편집하면서 흘러갔어요. 근데 그 다음 2달은 거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뭔가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을 언제 시작할지 모르고, 할 수 있을지 안 할지도 모르고, 한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사실 영화를 또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될지 그게 없는 상태예요. 만들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만들려고 노력을 해볼 텐데 지금 그런 영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생기면은 또 영화를 만들어 볼 시도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당장 영화를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내일이라도 그런 게 생기면은 시작을 해보겠죠. 지금은 일단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각이 나면은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 영화 때문이었다. 영화. 결론입니다. 제 세계여행 시리즈가 이제 끝이 났는데 그동안 꾸준히 봐주셨던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